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저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동료 의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야 저희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이 칭찬해 주셨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소문으로 배진교 의원님이 추천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 의원님이 왜 저를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네요. 우리 김성환 의원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인정한 정책통이죠. 정책 능력이 워낙 탁월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대중 친화력과 정책 능력이 뛰어나신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과장하거나 밖으로 홍보하지 않고 진중하게 그리고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의원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배진교 의원님의 칭찬을 들으시고요. 조금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약간 좀 낯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나 모르겠네요. 근데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어떠신지,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저는 서울의 노원구청장을 했고 우리 배진교 의원님은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을 네. 하셨거든요. 이제 당은 달랐지만 네. 그래도 우리 배진교 의원님 굉장히 정성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던 차에 단체장으로 같이 뵀고요. 또 배진교 의원의 장인어른이 저희 지역에 사셨어요. 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네. 자주 뵀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길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배진교 의원님께 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진교 의원이 이제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정의당인데 제가 평소 봐왔던 우리 배진교 의원은 그 이름 그대로 굉장히 정의롭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또 유연한 측면도 가지고 계세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벌써 운명을 달리하신 지 3년째 되는 노회찬 의원님을 가끔 상상한다고 할까요? 그런 만큼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정의당 내에서 또 지금 큰 일을 맡고 있는 만큼 정의당이 더 우리 국민 속에서 의미 있는 정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배진교 의원이 뛰어난 정책 능력과 소통 능력을 지닌 진중한 정치인 김성환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성환 의원,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의원에서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이어서 하고 계신데요. 차근차근히 정말 뭔가를 밟아오신 그대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의원을 할 때가 95년인데요. 아유, 네. 그 전에 직전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어요. 그 무렵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고민을 했죠. 국회에 비서관으로 계속 있을지 아니면 직접 국민들 속에 생활정치를 네.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 이름을 걸고 직접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의원, 구청장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그 한 지역구에서 차근차근 밟아오셨다는 것도 좀 특이한 이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원구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의 지역구 주민을 뵙고 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함께 들어보시죠.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차장 어디에요?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편하게 저희가
대답하고 또 손님들도 와가지고 물건 사고 쿠폰하고 또 영수증 갖다 거기다 내면 그냥 무료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제 거의 찾아오셔서 애로점을 얘기하게끔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의원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사실 저런 곳은 직접 찾아가 보지 않으면은 크게는 뭉뚱그려서 알 수 있지만 저렇게 좀 세심한 부분까지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원구에 대한 사랑도 있으셔서 더 애정이 깊어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제가 구청장 때도 늘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놨는데요. 예. 국회의원이 돼서는 아무래도 동네하고 여의도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매주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또 원하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놨어요.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남다른 좀 재주가 있으시다. 또 아니면 의미를 두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구청장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할 때는요. 소통이 안 될 때거든요.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민원의 절반이 해결된다는 게 제 철학이자 신조인데요.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동네에선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많이 신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역 주민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또 우리 김성환 의원님 하시면 제일 떠오르는 게 녹색입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산업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독일에서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그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사망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쪽은 물난리가 나고 반대로 캘리포니아 쪽은 불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 대륙의 양 끝에서 정반대의 현상들이 막 생기는데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와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런 그린 딜, 그린 뉴 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이런 취지가 이제 그린 뉴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가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가가치도 만들면서 지구도 지키는 이런 게 그린 뉴딜인데 제가 국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는요 의원실에 들어가면 뭐 지구본도 있고요 기린도 좀 있다는 얘기가 네. 들었어요. 어떤 기린이 살고 있나요? 제 이제 책상 한 가운데 보면 네. 한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슴도 있고요. 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을 다 거기 있는데 악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 행성이 우리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고 모든 식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어서 우리 인류의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만을 너무 챙기면 멸종할 수 있다. 이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아주 기적 같은 행성이다. 이거를 제가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꼭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법안으로도 발의를 하셨어요. 필요한 법들을요.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 과연 그동안은 그냥 품질만 좋으면 되고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됐었는데 이제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CO2,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계획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케이스는 2030년 이후부터는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공급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수출 구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 아리백, 탄소 국경세 이런 쪽에 해결하는 데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김성환 의원님은 등원 초기서부터 이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도 발의해 주시고 아주 이제 중심을 잡고 계시죠. 그래서 좀 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께서 조금 대타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안.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님이 작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발전 회사들이 구매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대폭 올리기도 했고요.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세계적 기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BMW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에너지의 6%만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외 사업체들은 다 재생에너지를 100%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작 본사가 있는 대한민국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곳이 이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로부터 바로 재생에너지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든 그런 법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해서 아껴주시는 마음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좀 저희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좀 더 좀 설명해 주시거나 또 자랑하고 싶은 법안들 발의하신 것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있죠. 고준위 폐기물. 그 폐기물은 어딘가에 안전하게 최소한 2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적 체계를 만드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이제 예를 들면 태양광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혹은 이 풍력은 바람이 안 불거나 이럴 때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일종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소규모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전반적인 제도를 바꾸는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요. 사실은 정치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느낌보다는 교수님이나 또 좀 정망 있는 네. 그런 분과 말씀을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 시기마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과학적으로는 6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때보다 지구의 온도가 지금 1.1도 이상 올랐는데 1.5도 이상 오르면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 21대 국회가 그야말로 지구 행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국민들과 같이 실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따뜻하고 또 어찌 보면은 좀 세밀한 좀 눈을 가진 안목을 가지신 의원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이러한 안목으로 또 저희에게 동료분들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칭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산업위에 김정재 의원님이라고 계신데요. 우리 김정재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김정재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는데요.